안녕하세요, 빅먼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3월 30일 오늘 뭐 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흐름부터 보실 텐데요. 일단 다우지수가 0.61% 정도 상승 중에 있고 나스닥 지수는 1.3%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전일 좀 약세를 보였던 미증시가 오늘은 좀 반등해주는 모습인데 오늘 마이크론의 주가가 좀 반등을 좀 하면서 반도체 업종의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일단 기술주 중심의 종목들이 대부분 또 상승하다 보니까 지수는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지수는 이 은행권, 지금 뭐 부실채권이라든지 뭐 부도 사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해소가 좀 되는 분위기라서 일단 금융주들이 좀 안정적인 흐름에 다우지수도 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너무 흐름이 좀 좋은데 아마 850선까지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이대로만 마감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도 한번 아침에 추가적인 상승 일단 850포인트 정도를 넘었을 때 또 요 자리에 저항이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염두에 두시고 너무 높은 장대 양봉의 종목은 안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뉴스는 뭐 새롭게 나올 만한 뉴스가 좀 별로 없어요. 기존에 있었던 뉴스가 자 돌고 도는 그런 시장인데 일단 뭐 강한 테마 종목에서만 매매하시면 뭐 물려도 이제 빠져나올 수 있거나 또 수익권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 거래대금 많이 터진 종목 위주로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첫 번째는요, K배터리 맹추격 시작되나 30일날 발표하는 미국의 IRA 기대 반발.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현지 시간 이제 30일날 나오게 되는데 요게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중국의 제품 쓰지 말고 미국과 관련된 그런 제품만 써서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중국 쪽에게는 악재, 우리나라한테는 또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악재가 중국을 거의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었지만 좀 단기적으로 보면은 중국에서 이제 받아오는 게 조금 더 가격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데 이것도 뭐 잘 풀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차전지 관련주 쪽 전일 리튬 관련주 쪽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뭐 리튬 관련주라든지 뭐 완성형 배터리라든지 폐배터리 이쪽도 다 보셔야 되겠지만 좀 시간 외로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들 먼저 보도록 할게요. 캠토러스, DIT, 3기 EV, 후성,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시간 외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 역시나 좀 전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거래 대금도 1,600억 정도 좀 강하게 터졌어요. 그래서 캠트로닉스가 대장주가 될 것 같고 DIT도 최근 추세는 좋아요. 추세는 좋은데 거래 대금 자체가 좀 적은 종목이라서 매매 관점으로는 썩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차라리 좀 3기 EV 이런 종목들도 좀 21선 자리 올라오고 있는데 좀 갈 자리가 더 있으니까 3기 EV 정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 대금은 전일 170억 정도 터졌는데 이 170억보다도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침에 분봉을 보셔야 돼요. 분봉이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터졌는지 그러면은 요 시간대 요 거래량보다 좀 많이 들어와야지 노려볼 수 있다. 그게 조금 더 매매하시기가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3기 EV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후성도 전일 급등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죠. 후성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정도 6천억 정도 거래 대금은 진짜 보기 드문데 6천억이 터졌어요. 한번 여기 있는 매물들 다 이제 빠져나오지 않을지 요거는 당장 뭐 내일 아니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거래량 줄었을 때 공략을 해보셔도 될 것 같네요. 다음 에코프로가 글쎄요 결국 시간 외까지도 이제 5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51만원 시간 외로 할 말이 없습니다. 에코프로가 이렇게 급등하면은 다른 종목들로 자금이 좀 분산이 안 돼서 좀 하락상 분위기가 좀 나와요. 상승은 했는데
지수는 상승인데 에코프로가 뜨는 날은 거의 지수 하락장 분위기입니다. 뭐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 아침에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3기 EV는 거래 대금 터져주면은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켄트로닉스 이런 종목들도 갭이 좀 6%인데 신고가라서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긴 하지만 일단 갭 상승한 이후에 시가 자리만 유지되면은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서정진 회장 이제 복귀했죠. 셀트리온 복귀했고 글로벌 M&A 추진 미래비전 확보 총력하겠다. 지금 셀트리온 주가를 보더라도 계속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일단 이렇다 할 만한 매출이나 뭐 실적을 좀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지 좀 빌빌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서정진 회장이 이번에 좀 복귀하겠다 주총 때 나와서 그렇게 복귀하겠다라고 말했고요. 나와서 연설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원격 의료 쪽으로 회사를 좀 M&A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제가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리긴 했는데 일단 관련주들이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지진 않아서 일단 관망을 했어요. 근데 시간 외로는 좀 올라왔고요. 일단 뭐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거래 대금 터지면서 올라오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소프트센, 유비케어 이런 종목들이 좀 있어요. 한번 좀 보시면 비트컴퓨터 지금 시간으로 2% 정도 올랐고요. 아직 21선 자리 못 올라왔고 거래 대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역배열일 때는 21선 자리 안착이 되게 중요한데 21선 안착을 하면서 거래 대금이 좀 크게 나오는 게 좀 좋습니다. 인성정보 이렇게 거래 대금이 조금 더 터졌어요. 180억 정도 터졌는데 이 자리가 안착이 되는지 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인성정보는 시간으로 한 6% 정도 올랐습니다. 대장주가 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소프트센 역시나 거래 대금 없고 21선 자리 못 올라왔습니다. 이런 자리 이제 뚫어주면서 거래 대금이 터지는지 보셔야 돼요. 시간으로 한 4%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유비케어. 유비케어는 이미 좀 21선 자리는 올라왔는데 거래 대금이 조금 많이 부족하네요.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좀 이때처럼 많이 좀 나와줘야지 더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차트적인 자리는 좋아요. 여기서 이제 거래 대금만 들어와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산업용 로봇 대기업 계열 두각 보이고 있다. 135조 서비스 로봇 푸드테크 주도한다. 그래서 뭐 로봇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뭐 금액적으로 이렇게 얼마 상승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뭐 통계를 낸 거고 확실하게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근에 로봇 쪽 산업이 좀 많이 발달했고 실생활에 좀 보일 정도로 많이 밀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주 쪽 한번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좀 이 로봇 테마 안에서도 좀 나눴어요. 대기업 관련 로봇주 쪽,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 쪽, 로봇 부품 쪽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때 또 대장이었고 지금도 잘 안 밀리고 있어요. 안 밀리고 고점에서 지금 횡보하면서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데 과연 이 1조가 넘는 기업이 얼마나 더 갈지 여기 이제 이 상승을 이끌어내려면은 거래 대금도 엄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기관의 매수는 이 고점에서는 안 들어오고 계속 기관은 차익 실현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켄토닉스도 한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두산입니다.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요. 요거 이제 아직 상장은 안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감속기 쪽이나 이쪽에서 로봇 부품 쪽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거의 세계 최고 기술력이거든요. 세계에서 5번째,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장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상장만 좀 된다라고 하면은 두산이 좀 확실히 수혜주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빠지는 라운드 피겨 자리 구간들 잘 체크해 두시고 요런 자리 밀리면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런 자리들. 예, 확실하게 좀 눌리는 자리들 있죠? 요런 자리들을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95,000원 자리는 좀 장기 투자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자리고 9만원 정도 눌리면은 한번 좀 보시고,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은 뭐 어쩔 수 없고 21선 자리가 안착되면은 그때 뭐 단타 정도는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로버스타, 역시나 좀 거래 대금 줄면서 조정을 좀 받았죠. 근데 이렇게 음봉 떨어지면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이 상방 슈트 때보다는 많이 안 나오긴 했는데 어느 정도 좀 나온 편이라서 좀 조심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물량을 좀 어느 정도 턴 게 있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T 로보틱스,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괜찮다. 추세 좀 괜찮고요. 거래 대금이 제일 많이 터진 게 500억 정도인데, 요거보다 좀 더 많이 들어와야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물멀티가 그나마 좀 최근에 이슈가 그나마 덜 돼서 아직은 좀 올라가진 않았는데 21선 자리에 안착을 좀 했고요.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에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시간 외로도 뭐 크게 상승은 안 했는데 한번 다물멀티 미디어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물멀티 미디어 인수한 고스트 로보틱스가 이번에 이제 킨텍스의 모빌리티 쇼에 그 사족 로봇, 사족 보행 로봇, 요거를 또 시연한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이슈가 좀 될 수도 있어서 다물 멀티미디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유진 로봇, 로보티즈, 그리고 에브리봇, 이런 종목들 다 좀 조정을 좀 받긴 했는데 시간외로 약간 좀 올랐거든요. 많이 아니더라도 좀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들은 일단 다 뭐 매매 관점으로 보셔도 될 만한 종목들이에요. 나쁜 종목들은 별로 없는데 과연 근데 다른 쪽 테마가 좀 많이 자금이 몰려서 간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좀 관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감속기, 로봇 품종 감속기 쪽에서는 SBB테크, 그리고 SPG가 6.4% 정도로 상승했고요. 시간 외로 따졌을 때 한 6% 정도 올랐는데 금액으로 따지니까 37,400원. 아직 정고점 자리를 못 넘네요. 하지만 또 갭을 뜬다는 거. 일단 요런 종목들을 노리실 때 이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스윙으로 가져가기엔 좀 높은 자리이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니까 웬만하면 데이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있었죠. 알로이스, 그리고 아지넥스텍. 알로이스가 아니에요. 오타네요. RS 오토메이션. 자, RS 오토메이션도 이런 저항선 자리를 뚫어주고 나서 좀 안착까지는 했거든요. 뚫어주고 나서 슈팅 나왔다가 좀 밀려서 요 저항선 자리에는 살짝 걸쳐 있고, 거래 대금 터지고 나서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런 자리가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재상승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지넥스텍 이 종목도 추세는 좀 살아있어요. 요게 한번 좀 갭상승으로 떠서 좀 진상을 좀 부리는 흔적이 있는데 지금은 또 계속 꾸준하게 또 잘 올라오고 있어요. 거래대금도 줄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한번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바닥론의 심실리나 해서 마이크론이 최악의 실적인데 주가가 좀 올라갔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크론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한번 좀 지금 얼마 정도 하는지 볼까요? 한 6% 정도 상승 중에 있네요. 6% 정도 상승 중에 있고, 일단, 최악의 실적인데도 왜 이렇게 또 주가가 올라가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완전히 저점에서 나온 악재는 오히려 재료 소멸로, 재료 소멸로 반등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다른 내용보다는 그게 이제 제일 큰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는 뭐 챗GPT에는 뭐 데이터 센터 수요가 커져서 반도체가 많이 쓰인다. 뭐 이거는 이제 뭐 앞으로 있을 일이고, 근데 지금은 뭐 악재들이 이제 좀 다 나와서 바닥이다. 이게 실제로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 보면은 이번 3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항상 계획처럼 되는 건 아닌데, 일단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관련주 쪽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하나마이크론, 제주반도체, DB하이텍, 미래반도체, TFE, 최근에 좀 상승 나왔었던 종목들 한번 좀 체크해 봤어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전일, 뭐 삼성전자와 좀 협업한다 해서 좀 급등했었는데 또 시가는 지지하지 못하고 좀 밀렸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좀 갭이 좀 아직 큰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일단 좀 뭐 갭으로 요 상태가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좀 밀리더라도 완전히 다 뚫고 내려가면 안 돼요. 종가까지 뚫고 내려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제주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갭이 떠서 상승을 했는데 전일 종가 부근까지 좀 지지가 나올지, 그리고 전일 이렇게 좀 저항대 자리를 안 깨고 좀 잘 버텼는데 이렇게 저항대 자리만 안 깨지면은 계속 한번 끌고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DB하이텍도 전일 물적 분할 관련해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뭐 그래서 또 주주들이 좀 반발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흐름은 좀 굉장히 좋아요. DB하이텍도 저항선 자리 뚫어주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양봉이 계속 받쳐주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수급 어디까지나 더 갈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DB하이텍도 일단 거래대금이 좀 줄었을 때, 거래대금이 좀 줄었을 때 한번 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외 미래반도체도 이제 전일 갭 뜨고 나서 시가는 회복 못했는데 그래도 좀 아래꼬리를 달면서 잘 버텨주는 모습이 좀 나오네요. 거래대금은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신규로 노리실 분들은 역시나 거래대금 좀 줄었을 때 그때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FE인데 전일 좀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근데 시간 외까지도 좀 올라가면서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제일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데, 이렇게 상장했었던 첫날 고점 자리, 특히 이제 종가 자리, 그런 자리들이 이제 뚫었을 때는 뚫어서 안착했었을 때는 강한 시세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이게 지금 종목 자체가 대장은 아니에요. 보면은 시총이 1300억 정도라서 그렇게 시총이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차라리 하나마이크로 요 종목이 좀 강하게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쪽이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좀 뉴스 관련된 종목들, 뉴스는 적은데 이제 관련 종목들을 좀 많이 뽑아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급등한 이후에 좀 횡보하는 종목들 따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아침에 좀 올려드릴 테니까 좀 매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좀 며칠 지금 방송 나갔다 오고 또 야간에 또 방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영상이 조금 중간중간 제가 멍 때리거나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